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칼럼 올라오는 날입니다라고 공지 미리 드렸죠. 자, 아이오닉5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다른 것보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제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약간의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요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자세히 보기 누르면 여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바로 넘어가고요. 여성경제신문 뭐 들어가시면은 메인에 걸려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색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그냥 로로쌤 치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저희 칼럼 기고된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층범 뭐 이 정도로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층범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는 이 카카오 아이디, MMDST 그리고 대표번호 이쪽으로만 여러분들께 단일 루트로만 여러분들께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부분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체크하시면은 이 가입상담원이 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사칭 도용범위 확인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폼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고 저희 직원이나 실장님이 상담을 해주셔도 제가 목소리 직접 다 들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 듣기 전에는 절대 금전거래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이죠. 거의 뭐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의 껌딱지 수준으로 붙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 원위치, 뭐 이 사이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거의 멈춰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가 엄청난 호재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이 호재라기보다는 지금 경기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불확실성이 그냥 해소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기존 부양책이 마무리되는 14일 이후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물론 유동성은 당연히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21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1선 넘어가서 이 13,800포인트까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전고점 두들겨서 14,000 이렇게 넘어가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워낙 잘 올라왔으니까 휴식 구간을 한번 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61선을 이탈해가지고 한번 축 처지는 모습만 안 나오면은 된다. 지금 오스틴 한파, 텍사스 한파 이런 부분도 이제 잘 넘어가고 있으니까 피해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조정의 핑계거리로 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3.1절 연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개장을 했으면 다우 지수가 밀린 것 때문에 나스닥이 오른 건 반영 안 하고 아마 다우가 밀린 걸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제 한 차례 상승 나오고 21선 터치하고 쉬었죠. 그 가운데 좋았던 수급은 풋옵션이 청산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이 청산 나오는 거. 오늘도 하락 포지션이 청산 나왔죠. 이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보다 하락 포지션 청산 나오는 게 더 반가운 겁니다라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연속으로 청산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금액이 컸으면 적극적인 청산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도 충분히 양호하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반갑게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5천 계약 이상. 장중에 뭐 6천 계약도 넘어갔었는데 마감이 조금 이제 조절을 해서 5천 계약 정도로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매도를 줄이면 된다. 금융투자에서 매수한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 물량도 많고 그리고 단타성 물량 차익거래 쪽이 많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요 부분은 조만간 뭐 금방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신 이제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제 매도하는 이제 규모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죠. 저는 금융투자 쪽보다는 투신 사모펀드에서 매수 들어오는 게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행보험까지 이제 뒤를 받쳐주면서 수급이 좀 양호해졌습니다. 기관이. 물론 이게 유지돼야 되고 뭐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적으로도 어제 오늘 연속적인 수급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밀린 다음에 잘 못 올라와가지고 힘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심리가 안 좋잖아요. 코스닥은 기업에 대한 뭐 펀더멘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반영이 되지만, 심리와 수급 쪽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 심리가 안 좋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가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가 조금 회복될 때쯤이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가 있을 거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바이오주는 줄이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이후에 그렇게 썩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상승폭을 좀 내주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한데,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아니면 현재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보셔야지, 개별 종목에 너무 이제 작년처럼 작년에 그냥 거의 묻지마 투자식이었죠. 그냥 사면 다 올라갔죠, 바이오주.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은 조금 이제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 올라와 있는 게 다행입니다. 위쪽으로 붙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21선 위쪽만 유지해주면은 요 87,000원, 500원 요 구간 돌파 시도 나오면서, 만약에 넘어가면 이제 9만원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9만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을 자꾸 두들기다 보면 한 차례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좀 휴식 구간 취하고 위쪽으로 올라와 주려고 뭐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틴 이슈도, 공장이 중단되는 이슈 이런 부분도 좀 이겨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먼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4만 5천원 계속 여기서 다시 한번 공방 벌이고 있죠. 기존에 13만 원에서 이번 14만 5천원으로 이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이격이 지금 조금 살짝 벌어져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따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느냐, 먼저 가서 위에서 쉬면서 따라오는 걸 기다리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를 본다라고 하면 16만 원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에서 쉬다가 따라 올라오면은 16만 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16만 원대에 먼저 한번 도착한 다음에 마중을 나가거나 위에서 기다릴 것이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아래쪽에서는 뭐 계속 이제 뭐 담아가면 좋고, 11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여기 안 내려오니까 12만 원 구간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과도하게 밀렸다. 셀트리온 30만원 이탈할 종목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25만원 이탈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작년에 JP모건에서 이제 악성 리포트 나온 다음에 밀렸을 때 25만원 아래는 무혈입성이다. 이거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셀트리온 치료제 아니다. 저는 치료제 때문에 셀트리온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예요. 되면 좋은 거고, 여기서 큰 수익을 얻으면 좋은 거고, 애초에 우리나라에다가는 그렇게 뭐 본인들이 원가에 제공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이거는 기술력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를 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정도, 그리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시장에 확인받고 싶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뭔가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 경우에 제일 먼저 그럼 또 뭐 갖다 쓸 거예요. 기존에 렘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 갖다 쓰는 것처럼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도 갖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기존에도 뭐 C형 간염이랑 뭐 그 에이즈 치료제랑 갖다 썼잖아요. 기존에 그래도 일부라도 억제할 수 있으면 뭐라도 치료제가 없으니까 뭐라도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개발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제 좀 빠르게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 기술력을 지금 갖춰가는 모습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미래를 대비하는 거지 당장 기대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이라고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또 다르죠. 유럽에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레키노나주가 긴급 사용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니 일부 국가에라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쪽에는 이제 돈을 좀 벌어도 되겠죠.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굳이 원가에 납품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기업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EMA에서 긴급 사용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뭐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실적, 그냥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셀트리온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아래 있으면 무혈입성이다 말씀드렸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다. 지금 4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뭐 과하게 좀 밀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제 43조 3천억 투자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두산퓨얼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좀 규모 있는 종목들, 뭐 가장 뭐 기준이 되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뭐 유니크라던가 뭐 아니면 일진다이아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항상 이제 뭐 따라다니는 종목이죠. EM코리아라던가 뭐 DK라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종목이 많죠. 수소 관련주는 워낙 많으니까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뭐 코록 머티리얼도 동화성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다들 좀 과하게 좀 밀려 있었는데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탈피를 했다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한 이런 종목들보다는 거래량이 좀 확실하게 실려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도 좋은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하면서 이제 양측에서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당연한 절차고요. 자기네 쪽에 본인들 쪽에다 힘을 실어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호석유는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잘 쉬고 있었고 21만원 부근에서는 어찌저찌 좀 지지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유지해주면은 앞으로도 뭐 양호하고 21선 돌파하면은 더 좋아지고 21선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쉴 때 매매하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호석유도 뭐 굉장히 뭐 지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자,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메타버스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VR 관련주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메타는 가공 이제 추상 이런 쪽을 뜻하는 거예요. 메타. 그리고 이제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입니다.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에 뭐 요런 뭐 섞여 있는 이런 부분으로 뭐 VR AR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다. 미국에서 지금 세컨드 라이프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트위니티라는 쪽, 저도 아직 이쪽은 아직 건드려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쪽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고 이런 이제 가상현실 쪽하고 양쪽 다 걸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디오 IP 쪽이 여러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한쪽이 아니라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양쪽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증착 장비 쪽에서는 OLED 증착 장비 쪽에서는 워낙 뭐 탑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큐빅이나 QSI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죠. 한국큐빅도 드디어 이제 4,500원을 넘어와 줬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한번 탁 튀는 거래량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런 거예요.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량 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튀면서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돼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한 차례는 더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쉬어도 4,500원을 유지해 주겠죠. 4,500원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QSI 같은 경우도 급등 이렇게 나온 다음에 최근에 조금 쉬고 있었는데 21선 돌파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QSI는 그러면은 이제 17,500원 위쪽에 좀 이 구간을 좀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 18,000원을 넘어가 주는 게 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IM이나 이렌텍이나 뭐 알체라나 뭐 종목들 많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게임 파노 얘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쪽까지도 같이 이렇게 엮여서 뭐 한빛소프트의 M게임, YJN게임 뭐 이런 쪽 많이 말씀을 드렸고, M게임이나 YJN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VR 관련주 쪽으로 게임주 쪽에서는 이런 쪽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M게임처럼 이제 상한가를 못 가고 YJN 게임즈는 2,000에서 2,500원 사이에 갇혀 있는 정도 움직입니다. 이거를 넘어가 줘야지 더 좋은 모습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가 좀 매도 구간이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 위메이드나 베스트파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파워노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 관련돼 있는 게임주라고 하면은 격경사가 되는 거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이제 VR 관련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호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테마에 엮여 있을 때 두 가지에 엮여 있으면은 VR에 엮여 있고 뭐 자율주행이 엮여 있다. 두 가지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여기도 호재가 되고 여기도 호재가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둘 다 악재가 될 수 있어서 내려갈 때는 2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어때요? 시장이 좋고 이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맞는 그런 뭐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이제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두 가지 걸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국 게임 파노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확인해 보면은 이런 유통주들이 뭐 좋았고, 뭐 화장품 관련주나 출산 장려 정책 이쪽 관련주들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양회가 열린다, 매년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인대가 중요하고, 전인대는 이제 내일 모레 5일입니다. 그리고 정협이 있죠. 정협 같은 경우는 내일 4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중국의 뭐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어쩌고 계획을 발표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통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좋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신세계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 오늘 18만원 저항 돌파했고, 현대백화점은 이 85,000원 구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뭐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항을 다 돌파하고 있다는 거. 유통 관련주들이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백화점 가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도 좀 되지 않을까, 오프라인 쪽도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를 비롯한 이런 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출산 장려 정책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뭐 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VR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나오는 것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면은 뭐 시장 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중대형주만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은 좀 뭐 제외하셔도 됩니다. 나는 테마성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슈를 좀 쫓아다닌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슈가 나온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보지 마시고 전날 혹은 전전날 혹은 그 전부터 좀 양회는 뭐 미리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모아가시면 되죠. 메타버스 VR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렸죠.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미리미리 모아가시면 돼요. 1월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미리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등한 다음에 보지 말고 미리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은 양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다음 빠르면은 뭐 11일 상장 가능성도 있고, 공모가는 이제 27달러에서 30달러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30달러의 경우 57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뭐 네이버가 들고 일어났죠. 아니, 쿠팡이 57조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1위인데, 제가 분명히 구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아니, 네이버가 1위인데 그럼 네이버가 그 외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굳이 이 가격에 있을 필요 있느냐, 50만 원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연간돼서 좀 올랐고, 쇼박스 같은 경우나 다날이나 흥국 F&B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원자재 쪽 풍산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동가격 뭐 구리 가격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와서 좀 쉬고 있죠. 안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33,000 아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한 2주 이상, 웬만하면 한 달 정도까지 쉰다라고 하면 그때 뭐 다시 한번 뭐 확인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풍산에 이어서 포스코라던가 뭐 개별적인 뭐 이슈들 뭐 얘기 뉴스 내보내고 하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만 올라야 되는데 포스코, 현대해철,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텔 다 올랐죠. 그러면은 이거는 원자재부터 곡물까지 상품시장 기존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차트도 다 각각 다 보여드렸죠. 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곡물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하거나 우상향을 한 다음에 잠깐 쉬거나 하는 케이스죠. 올해도 곡물 뭐 상품시장 강세 예상한다 라고 계속 뭐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니,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해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트 이런 철강주들 움직였고, 뭐 이지바이오나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사료, 조비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곡물시장 쪽 뭐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직 조금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발주들을 공략하는 거죠. 먼저 오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보시면 되고, 매매하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칼럼에 어느 정도는 올려드렸으니까 칼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제가 매매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언급을 드렸으나 매수 팁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 숫자 3 다는 거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로 이제 글자 쓰기 힘드니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잘 봤다라는 뜻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려드리는 기본 시황 영상 외에 추가적인 영상을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